회사나 학교 같은 조직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과연 이 조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뭘까? 잘 짜인 시스템일까? 아니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일까? 오늘은 이 아주 오래되고 또 중요한 질문에 대해 정말 획기적인 답을 제시했던 이론, 바로 행동과학론에 대해 쉽고 재밌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이거 하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이론에 대해 정말 많은 분들이 흔하게 사는 오해가 하나 있거든요. 행동과학론이라고 하면 왠지 이름부터 좀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 나온 경영 이론 중 하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건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정반대에 가까워요. 그냥 옛날 이론을 쭉 이어받은 게 아니라 기존 방식은 뭔가 좀 아니지 않나? 하면서 그 한계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등장한 뭐랄까 일종의 혁명 같은 거였죠. 자, 시간 순서대로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1900년대에 고전 이론이 있었고 1930년대에 인간관계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인 1950년대에 들어서야 바로 이 행동과학론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이론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 했던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혁명이라고까지 부르는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행동과학론이 나오기 전의 세상은 어땠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해요. 당시 경영학계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생각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거든요. 한쪽에서는 효율이 최고다. 사람은 그냥 기계의 톱니바퀴 같은 존재야 라고 주장하는 고전 이론이 있었고요.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사람이 먼저다. 직원들 기분 맞춰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 라고 외치는 인간관계론이 있었어요. 딱 봐도 되게 극단적이죠? 한쪽은 사람을 너무 무시하고 다른 한쪽은 조직의 목표는 좀 뒷전이고 둘 다 뭔가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극단 사이에는 정말 커다란 빈 공간이 있었던 거죠. 사람도 챙기면서 조직의 성과도 제대로 낼 수 있는 방법. 그런 새로운 해답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점이었어요. 당연히 조직이라면 효율적이어야죠. 목표를 달성해야 회사가 굴러가니까요.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이잖아요. 기계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딱 나오죠. 아니 그럼 효율성이랑 인간 존중?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걸까? 네, 바로 이 위대한 질문에서 행동과학론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행동과학론이 제시한 해답은 이거였습니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 대신 예전처럼 감으로 하지 말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생산성이랑 직원 만족도를 둘 다 높여보자. 이런 아주 합리적인 접근법이었던 거죠. 이런 멋진 아이디어를 이끈 두 명의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게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던 학자들이 아니라 실제 현장 경험까지 아주 풍부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첫 번째 주인공은 체스터 바너드라는 사람인데요. 무려 전화회사 사장님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조직을 운영해 보니까 몸소 깨달은 거죠. 아, 회사는 그냥 차가운 기계 덩어리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협력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바너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회사의 목표 달성, 물론 중요하지. 그런데 직원 개개인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아니, 오히려 직원들이 만족해야 조직의 목표도 더 잘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공식적인 업무 지시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나누는 그런 비공식적인 관계도 엄청 중요하다고 봤고요. 자, 바너드가 이렇게 조직의 큰 그림을 그렸다면 그 뒤를 이은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학자는 좀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했죠. 사이먼이 내놓은 아주 유명한 개념이 바로 이 제한된 합리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무슨 신도 아니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도 없고 그걸 전부 다 분석할 시간도 능력도 없다는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에요. 그래서 사이먼은 두 가지 인간형을 비교합니다. 하나는 모든 정보를 갖고 완벽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경제인. 이건 뭐 거의 슈퍼컴퓨터죠.
현실에선 불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가진 제한된 정보 안에서 이 정도면 괜찮아, 만족스러워 하는 수준의 선택을 하는 행정인. 바로 이 행정인이 현실 속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 덕분에 경영학이 훨씬 더 현실에 발을 붙일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전환됩니다. 이 행동과학론이 그냥 기업 경영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의외의 분야, 바로 교육계, 특히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교육 행정학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 영향이 얼마나 컸으면 아예 이론화 운동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을 정도예요. 말 그대로 교육 행정을 이론적으로 재정립하려는 거대한 움직임이었죠. 그전까지 교육 행정이라는 건 뭐랄까, 그냥 경험 많은 교장 선생님의 개인적인 노하우나 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거든요. 그런데 행동과학론이 들어오면서 아니다, 학교 운영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데이터를 보고 이론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 운동 덕분에 교육계에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리더십 연구만 봐도 예전엔 훌륭한 리더는 타고나는 걸까?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 자체가 바뀐 거죠. 학생이나 교사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도 바로 이때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효율성이라는 기계적인 측면과 인간 존중이라는 인간적인 측면,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거의 70년도 더 된 이 행동과학론의 고민이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일하는 회사나 다니는 학교에서 매일 부딪히는 문제와 정확히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과거의 이론으로만 남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과연 이 둘의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